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무서운 기세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당이 있습니다. 바로 조국혁신당인데요. 여기에 대한 호남의 민심 그리고 광주 지역의 출사표를 던진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여론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전화 연결해봤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총선 앞두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그 동네에서도 얘기들이 많죠? 글쎄요, 제가 직접적으로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누는 것은 아닌데요. 이제, 등장 시기, 그리고 인물, 이슈 등이 모두 적절하게 작용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공천 과정이 좀 길어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졌죠.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총선의 이제 본질적 성격이 조금은 뒤로 밀리고 비본질적인 요소가 너무 오랫동안 이제 언론을 장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또 여당의 경우는 사실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고 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언론과 화면에서 이제 사라지면서 좀 뭔가 본질이 흐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좀 이제 제3지대의 조기에 등장한 신당들은 또 이제 식상해졌고 이때 이제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이제 굉장히 속도감 있고 지루하지 않게 매일매일 새로운 인물들을 제시하고 또 정확하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내로남불 성격을 이제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이 약간 적절하게 이제 선명 야당의 역할을 기대했던 유권자들에게 유효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는 또 이 조국의 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조국 장관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또 이 모순적인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또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당의 이름으로 뭔가 좀 정부나 여당하고 좀 대척점에 서니까 그런 불편했던 것들은 좀 희석이 되면서 오히려 선명한 새로운 저항의 정신 이런 걸로 비춰지는 것 같아요. 유권자들이 좀 다양한 것 같은데 일단 전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 여부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법 리스크나 도덕적인 결함 등을 자신의 선택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는 유권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별로 지지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조국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권자가 정치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도구로 정치인이나 정당을 선택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 개인이 어떤 도덕적인 리스크가 있건 사법적 리스크가 있건 간에 도구로서 쓸모가 있다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라는 도구가 쓸모가 여전히 있고 이재명 대표가 아직은 의미가 있고 또한 마찬가지 의미에서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에 적절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만은 이 민주당에서 그 공천 파동 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니까 좀 뭔가 불만을 가지거나 실망을 한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 쪽으로 조금 마음의 문을 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본질적인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히 뭡니까 그러면은?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공천 상황에서 이른바 비명 또는 친문계 유권자들이 이제 떠나서 오히려 조국 쪽으로 몰린 게 아니냐는 해석에 별로 썩 이제 동의가 잘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민주당에 대해서 답답한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하는 걸 보니까 영 못마땅하다 이거 하고 네. 뭔가 잘 못 싸우고 있고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발목 잡혀 있는 상황이 답답하다 이거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국 신당이 치고 나가는 모습에 조금 반응을 보이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이다에 대한 욕구 이런 것이 오히려 표출되고 있다고 저는 오히려 느끼고
이제 광주 지역의 지금 민주당 경선 과정 결과를 이렇게 보면 네. 이게 지금 비명 반명 유권자가 이동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자,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 따르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이들의 연령대가 40,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40, 50대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연령대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별로 보더라도 경기, 인천, 호남, 강원, 제주에서 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매우 높아요. 결국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 지지층, 강성민주 지지층이 옮겨간 거다. 민주당에게는 오히려 더 안 좋다. 이런 논리도 성립이 될까요? 어느 정도는 뭐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층이 이제 분산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전부 다 애초에 민주당은 지지했을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을 지지했을 거라고 가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례투표는 예전부터 민주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이 분산 투자하는 경향을 보여왔고, 네. 근데 이제 그 분산 투자의 고려처로서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서 예를 들면 녹색정의당이 그 표를 얻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비례위성 정당도 이제 두 번 반복되면서 다소 이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도 각자 이제 나름 고려를 할 텐데, 지금 조국 신당이 하나의 이제 선택지로서 고려되고 있는 정도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민주당 비례위성 정당으로 표가 몰리는 것에 어느 정도 이제 장애가 되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의석 당선권이 이제 최종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조정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중도표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고 확장시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 쪽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우리들은 투표장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가 있다. 우리 당에 이 입당 원서를 낸 사람들의 분포를 보니 기존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가능성은 뭐 얼마든지 이제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민주당의 과거 선거 승리 공식을 보면 어쨌든 최대한 많이 이제 투표율이 상승될수록 선거에서 유리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투표장으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심지어 이제 호남에서는 지역구 당락에는 투표율이 사실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만, 네. 그것들이 이제 비례대표에는 한 표 한 표 다 이제 의미 있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도 투표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또는 이제 범진보 세력에게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조국 신당이 단순히 왼쪽으로만 유권자층을 공략하고 있는 것은 뭐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도 마음을 줄 곳이 딱히 이제 애매하게 없는 지금 상황이어서 특히 이제 화이트 칼라 고학력 엘리트층이 조국 신당에 대해서 조금 반응을 보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이른바 조국 사태 시기에 네. 조국에 대해서 이제 가곡하게 이제 도덕적으로 비판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말하자면 이제 조국 대표와 그 가족은 일정한 처벌을 과하게 받았다면 거기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조금은 있어서 그런 동정 여론도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 소견이긴 합니다만 요즘에 그 조국 혁신당은 사실은 검찰개혁 하나만 보고 간다 이렇게 해서 선명성 있게 뭔가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영입 인사들을 제가 어제 6호까지 나왔나요? 살펴보니까 신장식 변호사 빼놓고 1호 인재 영입된 그 신장식 변호사 빼고 나머지 분들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전투력이 강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중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영입하는 인사들은 조금 더 이제 대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조국 신당에서 지금 영입하고 있는 인물들은 고학력 엘리트들이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예비 캐비넷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장성 면에서 좀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고, 특히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2030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사실 조국신당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050 이제 과거 9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8, 90년대 대학을 다녔던 분들에게 약간 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인재 영입했던 거하고 좀 비슷하게 양상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말이고요. 자, 호남에서 이낙연 대표 지금 새로운 미래 꾸리면서 또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낙연 대표가 지금 꾸리고 있는 이 새로운 미래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엠브레인 퍼블릭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조사했던 바에 따르면 그 지지세가 2%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제 바깥에서 보면 이제 이낙연 대표가 호남 출신이니까 호남에서 그래도 온정적인 여론이 있지 않을까, 또는 표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 또는 뭐 예상하실 수 있을 텐데, 실제로 동정 여론이나 좀 우호적인 여론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도 한쪽 마음으로 조금 지지하는 마음이 있던 분들조차도 별로 이렇게 표출하지도 않고 뭐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뭐 어려운 상황인 게 분명하고요. 이제 그 핵심은 지금 상황이 이제 주된 전선, 그러니까 싸움의 주된 전선이 윤석열 정권인데 엉뚱하게 이제 내부 싸움에 골몰하고 좀 사사로운 문제로 당을 뛰쳐나갔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탈당을 한 사람들, 또 이제 광주 지역에서도 이제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이제 패배를 했는데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민주당의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단 강하게 이제 단결해서 싸워야 될 타이밍에 약간 이제 계속 당내에서 자기들의 재선을 위해서나 자신들의 차기 권력을 위해서 자꾸 노력하는 모습, 이것들을 네. 이제 별로 좋게 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의 적극 지지층에서는 일정 정도 흐름이 발견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후보자들 개개인이 장악하고 있는 조직된 권리당원 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정한 흐름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도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온정적인 그 목소리는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뭐 서른 의원이라든가 홍영표 의원이라든가 민주당의 그 다선 의원들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물론 이제 공천 때문이긴 합니다만은, 그 새로운 미래의 당명을 민주연합으로 바꾸고 이낙연 대표하고 지금 같이 뭔가 움직임을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혹시 뭔가 영향력이 조금 더 크게 바뀔까요? 일단 그 민주연대라고 하는 곳에 이제 다 가담하는 분들이 호남 지역민들에게 별로 어필하는 분들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네. 시대가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민주당 지지층의 인구 구성도 바뀌었고, 시대도 바뀌었고, 뭐 당대표와 대선 후보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그 변화를 좀 잘 못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경험하시고 전통적으로 이제 동교동계 정치인들 지지하셨던 고령의 유권자들이면 그분들을 지지할 법도 한데도, 그분들조차도 더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생각하셔서, 네. 그 도구로서의 쓸모가 일단은 지금 민주당이고, 또는 조국이 더 잘할 수 있다면 그쪽도 지지해 줄 수 있고, 그러나 이낙연이나 뭐 지금 민주연대는 목소리를 지금 엉뚱한 데 내고 있는 인물로 여겨져서 지지를 받기는 뭐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그럼 교수님이 이제 총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번 총선 관련해서 민주당과 뭐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온, 내지는 민주당에서 탈당하신 분들이 지금 하는 움직임, 또 내지는 조국혁신당의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좀 정리가 돼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냥 소멸될 소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호남의 유권자들이 2016년도에 이제 문재인 대표 시절에 강하게
문재인 대표를 거부하는 정서를 보였었고 그때 집단 탈당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신당을 만드는 경험도 다 해봤고 그리고 그 마지막 끝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른바 학습 효과가 있어서 네.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그때보다 지금 뭐 야당 대표에 대한 거부 정서가 강하지도 않거니와 그런 뭐 어떤 차기를 상징하는 인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만간 사그러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호남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도 그런 신당 움직임들이 의미 있는 변수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어떻게 괜찮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뭐 좀 사천 논란도 있고 사당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당 내부에서 그냥 권력 투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그 잡음의 수준이 과거 이 호남 지역에서의 그 당내 경선 과정을 되돌아보면 특별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좀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광주는 거의 끝났고 이제 전남 지역이 시작이 되면서 좀 약간 뭐 소음들이 많이 들리긴 하는데 늘 있었던 일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특별히 사사로운 방식으로 공천이 진행돼서 논란이 이번에 특별히 더 일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수님하고 얘기 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